안녕하세요. 김정석입니다. 인성을 강조한 단동시푼으로 배우는 개똥철학 만들기 어떠신가요? 단동시푼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인성교육. 결국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는 것은 인성교육이라는 말에 동참하시죠. 그래서 학교폭력과 인성교육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바른 인성이 돼야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성교육을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약간 그런 철학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인가? 저는 교과가 체육입니다. 체육 교과에서 내가 농구를 가르칠 것인가? 축구를 가르칠 것인가? 그러면 내가 축구를 가르쳐서 아이들은 어떠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가? 그럼 내가 정말 잘 가르치는 것은 축구를 잘한다면 내가 잘 가르친 것인가? 농구를 너무 잘 가르쳐서 농구 선수가 됐다면 나는 정말 훌륭한 교사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신다면 가르치는 이유와 가르치는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동시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세계 최초 인성교과서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참 독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참 이거를 제가 이 단동시푼을 알게 된 이후의 교사의 생활과 이전의 교사로 저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선생님들이 아마 생각의 전환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저는 또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단동시푼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단동시푼에 다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도 오래전에 만들어졌겠죠. 단이 무슨 단일까요? 한자로 사람의 이름을 땄습니다. 단군입니다. 단군. 자, 그러면 고조선에 단군이 만들었냐? 제가 조사에 의하게 되면 특정 시기에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조선의 단군의 혈통을 이어받은 동이 뭘까요? 움직일 동인 줄 알았더니 움직일 동이 아닙니다. 아이동입니다. 아이동. 자, 그러면 고조선의 단군의 이 아이들을 위한 10가지 가르침입니다. 즉 단동시푼을 해석하게 된다면 고조선의 단군의 혈통을 이어받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10가지의 가르침이라는 내용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은 전부 다 단동시푼을 알고 계신가요? 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모두 다 한자성어로 되어 있지만 가정교육이 만약에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쉽게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체육교사로서 아이들한테 이것들을 사전에 한번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가정교육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바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가정교육이 다 좋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못 움직일 수 있다. 한번 선생님이 한자성어를 얘기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들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자성어를 얘기할 테니까 직접 한번 움직여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상시상. 지금 몇 명의 선생님은 잘 움직이시고 계시고요. 무슨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서마서마. 아직도 헷갈리신가요? 제가 난이도를 조금 내려볼까요? 도리도리. 네. 이제 조금 쉽게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도리도리 하니까 다, 아유, 절레절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자,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곤지곤지. 곤지곤지 어떻게 하시죠? 곤지곤지.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아닙니다. 곤지곤지 요렇게. 또 하나 해볼까요? 잼잼. 잼잼 너무나도 쉽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짝짝꿍. 네, 짝짝꿍 우리 많이 해봤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단동시푼의 10가지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제가 벌써 안내를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가정교육을 떠나서 제가 가정교육을 논할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많이 배웠었죠. 아주 어렸을 때 이 도리도리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도리도리나 잼잼, 곤지곤지 정도까지는 짝짝꿍까지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왜 하느냐? 이걸 왜 하느냐? 단동시푼의 도리도리를 왜 하느냐?
이걸 누가 만들어서 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를 찾아본다면 아마 선생님의 교육 철학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안동 집안의 양반들이 이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혈통을 받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10가지의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도리도리의 뜻이 무엇일까요? 도리도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리도리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리를 깨달아라. 아니, 그건 도리가 아니지. 야, 우리가 살 도리를 좀 잘 찾자 라는 도리의 도리입니다. 예, 한자로 도리. 이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것인데 이때 하늘의 이치와 천지 만물의 도리를 우리가 깨우치라는 움직임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판단했을 때는 사람의 한쪽 면만을 봐서는 안 되겠죠. 아, 이쪽 면도 좀 보고 저쪽 면도 좀 봐야 되겠죠.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요렇게도 좀 들어보고 저렇게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사람을 판단했을 때는 여러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이 사람만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비교 대상이 없겠죠. A도 보고 C도 보고 A와 C를 비교했을 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깨달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흥분한 학부모들이 가끔씩 학교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보통 학교 폭력과 연루가 돼서 갑자기 흥분한 학부모들이 누구의 이야기만 듣고 흥분해서 학교에 찾아올까요? 자기 자식의 이야기만 듣고 흥분해서 학교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요. 여기 학생부장 누구냐고. 그러면 딱 앉자마자 갑자기 화를 냅니다.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요. 승질을 내기도 하고요. 이거는 절차를 갑자기 따지기도 하고요. 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아버님, 혹시 어머님, 단동시푼을 알고 계신가요? 갑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봐요. 혹시 도리도리를 알고 계시는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흥분하셔서 지금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셨나요? 혹은 담임선생님 이야기 들어봤나요? 목격자 아이 이야기 들어봤나요? 관련된 아이 이야기 들어봤나요? 교과선생님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교과선생님 이야기 들어봤나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것들을 다 알고 나서도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학교폭력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흥분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본 상태에서 최대한 상처 없이 좋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야 될 텐데, 그렇다고 제가 법을 어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규정을 어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고 흥분 가라앉히고 이야기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부모님께서 한쪽 면만 이야기를 듣고 아이 이야기만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아이를 가르친다고 한다면 아이도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아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여러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좋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여야 되고 여러 면도 좀 봐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도리도리인데 우리는 여태까지 이거를 어떻게 가르쳤죠? 목운동으로만 가르쳤습니다. 도리도리 하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좌우를 왔다 갔다 이건 아니지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자, 오늘 어떠셨나요? 도리도리가 왜 해야 되는지,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라 라고 하는 움직임인 것이죠. 자, 얼마나 좋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첫 번째 질문했던 시상시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상시상. 자, 시상시상이라는 게 사람의 형체와 마음은 태극에서 받았고 기맥은 하늘에서 받았고 신체는 지형에서 받은 것. 아이의 몸은 작은 우주이며 몸을 앞뒤로 끄덕이게 하여 몸을 귀히 여기도록 하는 움직임이 바로 시상시상입니다. 자, 그러면 시상시상을 몸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시상시상 이렇게 앞뒤로. 그럼 내 몸의 중심을 잘 잡고 몸을 귀히 여겨라. 내 몸의 소중함을 깨달아라 라는 뜻인 것이죠. 이것도 뭐 엄청난 철학과 내용이 담겨져 있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내 몸을 귀히 여기는 거.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리고 내 몸의 자존감도 좀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몸을 좀 소중히 좀 다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좀 귀히 여기는 그런 몸과 마음의 가짐을 하는 움직임이 바로 이 시상시상입니다. 자, 브라브라라고 하게 되는데, 이 불이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 아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렇게 하늘에서 밑으로 땅에 내려오는 것,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중심이 있겠죠. 이런 중심에 의해서 허리를 잡고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임, 이게 바로 브라브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허리를 잡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자기 존중심을 키워라 라고 하는 게 이 브라브라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 존중심이 굉장히 높은 부류의 특정 사람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군대를 가게 되면요, 군가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우죠. 왜 이렇게? 우리 나라의 애긍심과 자긍심을 갖고서는 이렇게 불기도 하고요. 또한 이런 자세를 좀 이렇게 무슨 조교라든가 좀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딱 이렇게 허리에 딱 손을 얹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또 이런 포즈를 어디서 많이 봤죠? 보통 히어로들, 뭐 원더우먼, 슈퍼맨들의 포즈를 딱 보게 되면 이렇게 주눅 들어 있지 않아요. 딱 이렇게 자신감, 허리를 딱 펴고 허리에 손에 딱 해, 그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딱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자기 존중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 것이죠. 중학교에 가면요, 중학교의 학생들 중에 자기 존중심이 너무 극도로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높은 아이들은요,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갑자기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중2병 걸린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막 걷습니다. 자기 중심이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자기 존중심이 너무 높은 아이들이 바로 이런 아이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브라브라 시상시상. 브라브라는 좌우로 움직이면서 자기 존중심을 키우고, 시상시상, 앞뒤로 움직이면서 자신의 몸을 귀히 여겨라 라는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것이 바로 단동십분의 주된 이 키포인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곤지곤지는 뭘까요? 곤지곤지. 하늘곤, 땅지. 세상에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는 것이고, 물이 있으면 불이 있는 것이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것이고,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는 그런 세상의 조화를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이 바로 곤지곤지입니다. 이 곤지곤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의미를 깨닫는 것, 이런 움직임이라고 우리가 상상이나 해보았나요? 이런 움직임 교육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생각할 수 있게끔, 세상의 조화를 생각할 수 있게끔, 만물을 조금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곤지곤지였었습니다. 잼잼. 이거는 한자로 가질지, 어두울 암. 그래서 지암지암. 지암지암이 이게 좀 연결되다 보니까 지암지암, 잼잼, 잼잼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가질지,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이런 걸 배우게 합니다. 가질 줄도 알았으면 뭐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놀 줄도 알게끔 해야 되는 거죠. 자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줄 줄도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어두울 암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한테 어떤 걸 주라는 거예요? 좀 어두운 거, 좀 실패를 할 수 있는 좀 힘든 거, 이런 것들을 주게끔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사탕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주는 거예요? 뜨거운 것도 줘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실패를 극복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어야 되는데, 실패를 극복하지 못할 만한 굉장히 힘든 거를 주게 되면 아예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약간의 이거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도전 과제를 주고 나서 그 도전 과제를 내가 극복했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이들한테 맞는 수준의 도전 과제를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선생님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3, 4살짜리 아이들이 갑자기 미끄럼틀에 딱 올라가더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기를 어떻게 내려갈까? 저 긴 미끄럼틀을 내가 무섭게 내려가지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 몇 번 시도하다가 딱 내려가는 순간 갑자기 자신감을 높이게 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 미끄럼틀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요. 엄마, 아빠, 나 좀 봐요. 나 이거 내려올 수 있어요. 라고 자랑도 좀 하고 있고요. 또 친구들한테도 멋지게 이렇게 미끄럼틀에 자신있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3, 4살짜리 아이들한테 번지 점프를 시킨다면요, 맞지 않는 수준의 도전 과제이죠. 혹은 중학생 아이들한테 미끄럼틀을 내려가라고 한다면요,
이게 맞지 않는 그런 도전 과제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충분히 극복할 만한 실패의 여러 가지 그런 도전 과제의 경험들을 쌓게끔 해주면서 그 다음 자존감을 좀 높이게끔 해준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학교 폭력의 원인들을 잘 살펴보게 된다면 이 자존감이 좀 낮아졌을 때 학교 폭력에 연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자존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수업 방법을 고민하는 것, 이것도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질지 어두울 암, 아이들한테 뜨거운 것도 줘봐라 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뜨거운 거, 극복하지 못할 만한 뜨거운 걸 어떻게 주면 어떡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살짝 극복할 만한 뜨거운 것들을 살짝 만지게끔 하면서 그럼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뜨거워. 이제 그 아이는 이게 뜨거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만질 거예요. 뜨거운 거를 무조건 만지지 못하게끔 보호를 하면서 아이가 자라간다면 나중에 이거를 경험했을 때 그거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 어두운 것도 한번 줘봐라. 가질 줄도 알았으면 그걸 놀 줄도 알아라 라는 교육이 바로 지암지암입니다. 자, 굉장히 좀 심오한 뜻들을 갖고 있죠. 서마서마라는 겁니다. 선마선마라는 그런 말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한테 걷지 못한 아이들이 가끔 근육이 생기면서 점점점 이제 걸으려고 할 때 딱 벽에 기대어서 약간 혼자 서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놔두는 경우 있어요. 혹은 이렇게 두 손에 아빠들이 이렇게 두 손으로 아이를 이렇게 세우는 서마서마 선마선마 이렇게 하게 되는데 혼자서도 우뚝 서봐라 라고 하는 멋진 그 자기 주도성을 높여라 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움직임입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 굳건히 살라는 뜻에서 아이들을 어떤 손바닥 위에서 올려 세우는 그런 움직임이 바로 선마선마, 서마서마라고 하는 것인데요. 세상에 자기가 혼자 우뚝 서야만 될 것이고요. 또 학교에서도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뭔가 주도성을 갖고 뭔가를 참여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서마서마 교육이 우리가 인성교육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업비 혹은 어비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해서는 안 될 것을 이룰 때 하는 것으로 커서도 일함에 도리가 어긋남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슴에다 넣어놓고 업비 하지 마라. 그거는 하면 안 된다. 업비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바뀌어서 애비 약간 이런 말도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업비 해서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행동들을 차분히 안내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바로 업비 혹은 어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아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함은 뭘까요? 두 손을 모아 입을 막는 아자의 모양처럼 입 조심하라는 그런 움직임. 손바닥으로 입을 막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이게 손바닥으로 아함 뭐 조심하라는 거예요? 입 조심하라는 거죠. 말 조심해라. 그래서 언행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행동 조심해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게 아함 교육인 것 같아요. 언어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아함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짝짝꿍. 우리 짝짝꿍 많이 해봤죠. 이것도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 무슨 짝짝꿍이 무슨 깊은 뜻이 있을까요? 박수 치면 건강해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손이죠, 손. 그리고 화살궁.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겠죠. 세상에 이 조화를 우리가 뜻하는 거. 어떻게 손바닥 하나로 소리가 납니까?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고 또 소리가 나면서 어떤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축복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천지조화의 흥을 돋구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짝짝꿍인데 얼마나 좋은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이 짝짝꿍 안에도 굉장히 깊은 뜻이 바로 숨겨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질라아비 헐헐 혹은 자나아비 활활. 아이의 양팔을 잡고 이 정신과 육체가 잘 자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날게끔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잘 자라도록 기원하고 축복을 기원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10가지 단동시푼의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체육교사로서 단동시푼을 알기 전 체육 수업은요,
도리도리를 만약에 가르친다고 한다면 저는 도리도리를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걸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 운동으로만 가르쳤습니다. 자, 좌우로 20회씩 3세트 해라. 그럼 목 운동 굉장히 좋아진단다 라고 저는 가르쳤습니다. 잼잼, 가질 줄도 알았으면 놀 줄도 알아라 라는 깊은 뜻으로 알려주지 않고요. 자, 여기 전완근 운동이니까 이제 힘있게 한번 해봐라. 박수 많이 쳐라. 건강해진단다. 협응성 좋아진단다. 손가락 한번 움직여봐라 라고 이 기능적인 측면만 강조한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단동시푼을 이해하고 저만의 수업에 대한 철학을 갖게 되면서 내가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칠까? 내가 농구를 가르칠까? 농구를 잘하는 게 나한테 목표일까?가 아니라 농구를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농구를 통해서 세상의 조화를 깨닫게, 농구를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게, 농구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높이게, 농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삶의 라이프 기술을 배우게끔 한다는 거가 저한테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농구를 가르쳤다면 지금은 농구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농구를 가르치지 말고 농구로 가르치자. 배구를 가르치지 말고 배구로 가르치자. 댄스를 가르치지 말고 댄스로 가르치자 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체육 수업을 통해서 혹은 뭐 각각의 교과 시간에 맞는 그런 교과 수업을 통해서 그거에 어떤 그 진도를 나가서 내 지식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것을 아는 것을 내가 또 실천하게끔 한다는 거, 이걸 배우게끔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중에서도 철학,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선생님 제가 농구를 왜 해야 됩니까? 농구를 통해서 제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농구를 잘하게 되면 너 농구 평생 즐길 수 있어. 그리고 농구 선수 될 수도 있어. 키가 클 수도 있어. 라는 어떤 한계 차원이 아니라 농구를 통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을 수가 있다. 라고 저는 그런 철학을 갖고 수업 방법의 재구성, 수업 내용의 변화, 평가 방법의 개선, 수업의 여러 가지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수업에 제일 먼저 변화가 있었던 거는 수업 제목의 변화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수업 제목을 잘 한번 지어보면 어떨까요? 농구 수업을 그냥 농구라고 하지 않고요. 두근두근 협동 농구, 핑퐁 핑퐁, 오랫동안 지구력을 강조한 지구탁구, 뭐 이렇게 좀 이름이 길다 싶게 되면 협동 농구, 지구탁구, 배드가 싫다, 나쁘게 주는 게 아니라 좋게 줘야 된다, 배드민턴이 아니라 배려민턴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소유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구를 만들어 보자. 누구의 소유도 없는 인성축구. 이렇게 제 수업의 제목의 첫 번째 변화를 주었고요. 수업의 제목에 맞게끔 거기에 수업 내용의 재구성이 있었고요. 당연히 평가 방법의 개선이 있었고 그 수업 내용 안에서는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 제목의 변화뿐만 아니라 수업 철학의 변화도 있었고요. 수업 내용의 변화도 있었고 평가 방법의 개선도 있었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농구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농구를 통해서 슛을 잘 넣어야 이기는 농구 수업이 아니라 갑자기 퇴장 농구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득점하게 되면 퇴장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득점하면 왜 퇴장을 당하게 됩니까? 자, 농구는 보통 한 사람이 잘하게 되면 5대5 경기를 하더라도 한 사람이 특출을 하게 되면 얘에 의해서 경기가 좌지우지가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이번에 수업 의도는 이 고른 득점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다. 5명이 있다면 3명이 경기를 하게 되고 2명은 대기존에 있다. 자, 그럼 3명이 경기하다가 한 사람이 득점하게 되면 얘는 퇴장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대기존에 있던 친구가 다시 들어오게 된다. 만약에 5명이 다 한 번씩 득점을 해서 다 퇴장을 당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플러스 10점을 얻게 된다. 경기에 이길 수 있는 굉장히 키포인트가 해당이 된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굉장히 그 팀에서 농구를 잘하는 한 학생이 자기한테 패스해라. 내가 다 넣어줄게. 라는 자기 혼자만의 농구를 할까요? 아니면 못하는 사람을 한 사람씩 빨리 어시스트해서 자, 너가 넣을 수 있게끔 도와주게 될까요? 진짜 잘하려면 자기는 마지막에 남아야 됩니다. 자기가 먼저 놓고 퇴장을 당할 게 아니라 내가 주도해서
내가 제일 잘하고 한다면 이 아이가 빨리 득점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나중에 다 들어간다면 이제 내가 마지막에 넣게 된다면 플러스 10점을 얻어서 높은 점수를 얻게 되는데, 자, 여기서 배우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잘난 나 혼자만의 어떤 스킬이 아니라 여기서 배려하고 협동하는 게 나한테는 잘하는 것이다 라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수업 방법의 변화와 평가 방법의 개선이 필요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수업 방법과 수업 철학, 수업 평가 방법의 개선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것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끼를 입을 때 그냥 조끼를 입어서 1번 팀, 2번 팀, 3번 팀이 아니라 여기 조끼에다가 뭘 적으면 될까요? 자, 인성 문구를 넣으면 되겠죠. 흡연 금지팀, 연애 금지팀, 폭력 제로팀, 착한 마음팀, 어른 공경팀, 이렇게 여러 가지 문구들을 조끼 안에 넣어서 인성 조끼라고 만들어 놓고 그런 인성 문구를 가지고 이게 수업을 또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과 관련된 생각과 철학으로 수업 내용과 평가 방법으로,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여러 가지 인성의 문구를 융합해서 이게 수업을 좀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각 교과마다 자기만의 어떤 특성들이 있고요. 교과만의 특성에 맞게끔 여러 가지 인성 요소를 집어넣을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학교를 왜 다니니? 왜 그 많은 교과를 배우겠니? 해서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분하는 거, 그게 개념이다. 그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개념과 관련된 수업을 배우고 있다. 그게 뭐니? 바로 수학을 가르친다. 너희들 개념 수학이라고 들어봤니? 그래서 음악을 가르친다. 세상의 좋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미술을 가르친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도록. 그래서 국어를 가르친다. 세상의 말을 잘 듣도록. 세상의 말을 잘 하도록. 세상의 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국어를 배우는 것이다. 왜 체육을 배우느니?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바로 체육이다. 우리가 골 넣는 거 다 안다. 골 넣으면 이기는 거 다 안다. 하지만 넣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자전거 타는 방법은 다 안다. 하지만 자전거를 너는 못하면 못하는 거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으로 선생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단동시푼의 교훈처럼 모든 수업에 이렇게 인성 요소를 가미한 철학과 수업 방법, 그 다음에 평가 방법,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고루고루 갖춰져 있으면 좋겠습니다.